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중국이 56억 달러를 쏟아부어도 독일이 150년 기술력을 자랑해도 탄자니아가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미쳤나? 한국이 뭘 안다고? 전 세계 철도업계가 이렇게 반응할 정도로 충격적인 선택이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도 한국과 함께 하고 싶다. 아프리카 전체가 이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도대체 한국이 뭘 보여줬길래? 탄자니아 철도공사 무아니샤 부장의 생생한 증언,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탄자니아 철도공사 기술부장 무아니샤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모두 제가 직접 겪은 일들입니다. 그날도 다르에스살람 중앙역은 지옥이었습니다. 오전 10시 기온이 벌써 45도를 넘어섰는데 독일에서 들여온 낡은 디젤 열차가 또 멈춰 선 것입니다. 600명이 넘는 승객들이 찜통 같은 열차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저는 30년간 이런 일을 수없이 겪어왔습니다. 부품 하나가 고장나면 독일 본사에 연락해서 기다려야 합니다. 짧게는 2주, 길게는 2달까지 걸리곤 했습니다. 그동안 승객들은 고생하고 화물은 밀리고 경제는 마비됩니다. 정비팀장이 땀을 뻘뻘 흘리며 보고했습니다. 냉각 시스템 핵심 부품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상대로 독일 본사의 답변은 뻔했습니다. 부품 조달에 최소 3주는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서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대통령궁에서 긴급 소집 명령이 떨어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정부가 마침내 철도 시스템 전면 교체를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날이 올 줄은 알고 있었습니다. 탄자니아의 철도는 한계에 다다라 있었으니까요. 1960년대 독일이 깔아준 시설들이 이제는 골칫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현대적인 화물 운송은 꿈도 꿀 수 없었고 승객들은 항상 지연과 고장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대통령궁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했지만 과연 어떤 나라가 우리를 진정으로 도와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도착해보니 이미 세계 유명 철도 회사들의 대표단이 와 있었습니다. 독일 지멘스, 중국 철도건설공사, 그리고 한국의 현대로템까지. 각국이 자신들의 제안서를 들고 탄자니아 시장을 놓고 경쟁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기술 담당자로서 각국의 제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회의가 탄자니아는 물론이고 아프리카 전체 철도 역사를 바꿔놓을 계기가 되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회의실에서 가장 먼저 발표에 나선 것은 독일 지멘스였습니다. 그들의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150년 철도 역사를 자랑하며 유럽 전역을 연결한 기술력을 내세웠습니다. 발표 자료에는 베를린에서 파리까지, 함부르크에서 뮌헨까지 독일 기술로 달리는 고속 열차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씁쓸했습니다. 그 찬란한 기술이 탄자니아에서는 왜 이렇게 말썽일까요? 30년간 독일 시스템을 쓰면서 겪은 고충을 그들은 과연 알고 있을까요? 부품 하나 바꾸려면 몇 달씩 기다려야 하는 현실을 말입니다. 다음은 중국의 차례였습니다. 철도건설공사 아프리카 총괄 리밍이 나섰습니다. 그가 내놓은 숫자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56억 달러 무이자 차관, 18개월 완공 약속, 아프리카 20개국 철도 건설 경험을 자랑했습니다. 화려한 영상 속에는 케냐 몬바사에서 나이로비까지 달리는 중국제 열차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케냐에서 일하는 친구 음투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중국이 만든 철도는 분명 빠르고 현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은 모두 중국인들이 맡았습니다. 케냐 사람들은 구경만 할 뿐이었습니다. 음투는 한숨을 쉬며 말했었습니다. 철도는 생겼지만 우리 것이 아니라고 빚만 잔뜩 늘었다고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현대로템 차례가 왔습니다. 아프리카 총괄 박찬혁 전무가 일어서더니 놀랍게도 스와힐리어로 인사했습니다. 아살라무 알라이쿰이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박 전무는 거창한 자랑을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탄자니아가 무엇을 원하는지부터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철도는 그 나라 사람들이 운영해야 진짜 철도라고 말했습니다. 한국도 50년 전에는 기술 후진국이었다며 누군가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 도울 차례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한국이 아프리카를 얼마나 알겠습니까? 50도 폭염과 모래바람을 견뎌본 적이 있겠습니까? 말은 좋지만 막상 어려움에 부딪히면 다른 나라들처럼 포기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박 전무의 다음 말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한국은 탄자니아 젊은이들을 한국으로 데려가 6개월간 교육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기술뿐만 아니라 철도 운영 전반을 가르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3년 안에 탄자니아 사람들만으로도 완벽하게 운영할 수 있게 만들겠다고 장담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세 나라 모두 각각의 장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뭔가 다른 게 있었습니다. 독일과 중국은 자신들의 기술과 돈을 자랑했지만 한국은 탄자니아의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회의 다음 날 각국 기술진의 현장 시찰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르에스살람 중앙역의 낡은 시설들을 둘러보는 자리였습니다. 독일 팀은 자신들이 60년 전에 설치한 장비들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수명이 다했다며 전면 교체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서는 별다른 감정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낡은 기계를 보는 듯 했습니다. 중국 팀은 달랐습니다. 리밍이 손목시계를 보며 재촉했습니다. 18개월이면 모든 걸 새로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존 시설은 모두 철거하고 중국 표준으로 다시 짓겠다고 장담했습니다. 효율성을 강조하며 빠른 공사 일정표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한국팀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박찬혁 전무와 기술진들이 현지 직원들과 일일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30년 넘게 이곳에서 일한 정비공 무토토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자주 고장이 나는지, 승객들이 어떤 불편을 겪는지 세세하게 물어봤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 기술진이 탄자니아 철도 교육원을 찾아간 일이었습니다. 낡은 교실에서 젊은 기술자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더니 눈을 반짝였습니다. 현대로템 기술교육팀장 김영수가 교육원장에게 물었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얼마나 배우고 싶어 하는지 정말 놀랍다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 박 전무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무아니샤 부장님, 솔직히 말씀해달라고 했습니다. 탄자니아가 진정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독립입니다. 진짜 기술 독립 말입니다. 박 전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도 그랬다고 했습니다. 일본에서 기술을 배웠지만 결국 자립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에서 고속철도 기술을 들여왔지만 이제는 한국 기술로 수출한다고 자랑했습니다. 탄자니아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격려했습니다. 그때 김영수 팀장이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탄자니아 교육원에 한국식 실습 장비를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술자들이 6개월씩 교대로 와서 직접 가르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모든 교육 자료를 스와힐리어로 번역해서 제공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독일 팀은 영어나 독일어로만 교육한다고 했고 중국 팀은 중국어를 배우라고 했는데 한국은 정반대였습니다. 탄자니아 사람들이 편한 언어로 배울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한국에 대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정말 다른 접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술을 팔려는 게 아니라 나누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말로는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요. 진짜 실력은 현장에서 증명되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모든 것을 결정짓게 될 실증 테스트 날이 왔습니다. 장소는 킬리만자로 산 기슭의 건조지대였습니다. 탄자니아에서 가장 혹독한 환경 중 하나였습니다. 낮 기온이 50도를 넘나들고 갑작스러운 모래바람이 몰아치는 곳이었습니다. 세 나라가 각각 자신들의 열차를 가져왔습니다. 일주일간 극한 상황에서 테스트를 거쳐야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과 언론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말 그대로 승부처였습니다. 첫날은 독일의 차례였습니다. 지멘스가 자랑하는 최신 전동차가 우렁찬 소리를 내며 출발했습니다.
처음 30분은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기온이 45도를 넘어서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냉각 시스템의 과부하가 걸린 것입니다. 독일 기술진들이 당황하며 수리에 나섰습니다. 유럽 기준으로는 충분하다며 변명했지만 아프리카 환경은 다르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열차는 이틀째부터 제대로 운행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날은 중국의 차례였습니다. 리밍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중국은 신장과 내몽골 사막에서도 열차를 운행한다고 자랑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열차는 첫날 잘 달렸습니다. 하지만 이틀째 오후 갑작스러운 모래 폭풍이 몰아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고온 모래가 열차 틈새로 들어가면서 전자장비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중국 기술진들이 임시방편으로 테이프를 붙이며 수리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셋째 날 한국의 차례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이 새벽 4시부터 현장에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탄자니아 기상청 데이터를 분석하고 현지 직원들과 함께 상황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현대로템 수석 엔지니어 강민수가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큰 모래 폭풍이 올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혹독한 조건에서 테스트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팀들은 비웃었지만 한국 팀은 진지했습니다. 오후 3시 정말로 거대한 모래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시야가 10m도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독일과 중국 팀은 위험하다며 테스트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열차는 그 속을 뚫고 달렸습니다. 4시간 동안 계속된 극한 테스트에서 한국 열차는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차내는 조용하고 시원했으며 모래 한 알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정말 놀라웠습니다. 강민수 엔지니어가 비밀을 공개했습니다. 한국도 중국에서 오는 황사 때문에 고생한다고 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방진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탄자니아 현지 직원들의 조언을 적극 반영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테스트가 끝나자 한국팀이 모든 기술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독일과 중국은 자신들의 정보를 극비로 다뤘는데 한국은 정반대였습니다. 탄자니아가 이 자료를 활용해서 더 나은 철도를 만들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다르다는 것을. 이들은 정말로 탄자니아와 함께 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극한 테스트가 끝나고 일주일 후 마침내 최종 결정을 위한 대통령 면담이 열렸습니다. 대통령궁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각국 대표단과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탄자니아의 미래가 이 자리에서 결정되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께서 각국 대표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습니다. 30분씩 최종 발표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독일이 먼저 나섰습니다. 150년 철도 역사와 유럽 전역의 성공 사례를 강조했습니다. 안전성과 내구성에서는 독일을 따라올 나라가 없다고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께서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럼 왜 탄자니아에서는 고장이 이렇게 많이 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독일 대표는 당황하며 현지 환경이 예상보다 혹독하다고 변명했습니다. 그 말에 회의실 분위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다음은 중국의 차례였습니다. 리밍이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56억 달러 무이자 차관과 18개월 완공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아프리카 20개국에서의 성공 경험을 자랑했습니다. 숫자만큼은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대통령의 예리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케냐 철도는 왜 중국인들만 운영하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탄자니아 사람들은 언제 직접 운영할 수 있느냐고 추궁하셨습니다. 리밍은 말을 더듬으며 중국 전문가의 지도가 필요하다고 둘러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차례가 왔습니다. 박찬혁 전무가 일어서더니 뜻밖의 말로 시작했습니다. 발표 전에 한 가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탄자니아 청년 한 명을 무대로 불렀습니다. 그 청년은 철도 교육원에서 만난 학생이었습니다. 이름은 음탄다였습니다. 박 전무가 설명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음탄다가 한국 기술진과 함께 열차 운전 실습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통령님 앞에서 직접 시뮬레이션을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회의실에 설치된 운전 시뮬레이터 앞에 음탄다가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긴장한 듯 떨렸지만 곧 능숙하게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르에스살람에서 도도마까지의 가상 운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속도 조절부터 정차까지 모든 과정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대통령께서 감탄하며 물으셨습니다. 정말 우리 젊은이가 운전하는 것이냐고 하셨습니다. 박 전무가 답했습니다. 한 달 교육받은 결과라고 했습니다. 6개월이면 실제 열차도 운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음탄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나라 철도를 우리 손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게 꿈만 같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감동받은 것 같았습니다. 박 전무가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탄자니아를 고객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함께 성장할 동반자로 본다고 했습니다. 50년 전 한국도 가난한 나라였지만 이제는 남을 도울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탄자니아도 언젠가는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발표가 모두 끝난 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결정은 일주일 후에 발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탄자니아의 선택을 말입니다. 일주일 후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탄자니아는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그 순간 독일과 중국 대표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결정은 확고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독일과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먼저 독일이 움직였습니다. 지멘스 아프리카 총괄이 정부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기존 철도 시설에 대한 기술 지원을 즉시 중단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독일이 부품 공급도 막아버린 것입니다. 당장 운행 중인 열차들이 고장나기 시작했습니다. 승객들의 불만이 쏟아져 나왔고 야당에서는 정부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공격했습니다. 중국의 보복은 더 가혹했습니다. 리민이 대통령궁을 찾아와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한국과의 계약을 취소하지 않으면 다른 모든 투자 사업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항만 개발, 도로 건설, 전력 사업까지 모두 중단할 수 있다고 협박했습니다. 언론도 들끓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국정감사를 요구했고 일부 신문은 한국 선택이 성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경험 부족한 한국에 나라 전체 철도를 맡기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공사 준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지질 조사를 하던 중 킬리만자로 기슭에서 거대한 지하 수맥이 발견된 것입니다. 기존 설계로는 터널 공사가 불가능했습니다. 전면적인 설계 변경이 필요했습니다. 한국 기술진들도 당황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현대로템 본사에서 긴급히 지질 전문가들을 파견했지만 해결책을 찾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공사는 시작도 하기 전에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독일과 중국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독일 대표가 언론에 나와서 말했습니다. 한국은 아프리카 경험이 부족하다고 이런 복잡한 지질 조건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비웃었습니다. 150년 경험의 독일이라면 이미 해결책을 찾았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중국도 가세했습니다. 리민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말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중국이라면 이런 문제점은 3개월 안에 해결할 수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탄자니아 정부가 현명한 판단을 하기를 바란다고 압박했습니다. 정부 내부에서도 동요가 일었습니다. 일부 장관들이 한국 선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국민들의 불만이 계속 커지면 정치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큰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기술 담당 부장으로서 한국을 추천한 책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제가 잘못 판단한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박찬혁 전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지만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보였습니다.
한국 본사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을 보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해결책을 찾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고 압박은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한국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 탄자니아의 믿음에 보답할 수 있을까요? 정말 간담이 서늘한 시기였습니다. 위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한국에서 특별팀이 도착했습니다. 팀을 이끈 사람은 터널 전문가로 유명한 이상호 박사였습니다. 70세가 넘은 나이에도 직접 현장에 온 것입니다. 한국에서 200개가 넘는 터널을 뚫은 경험이 있는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이 박사는 도착하자마자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탄자니아 지질학자들을 모두 불러 모은 것입니다. 함께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다른 나라 전문가들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습니다. 72시간 동안 밤낮 없이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한국 전문가들과 탄자니아 학자들이 하나가 되어 움직였습니다. 킬리만자로의 지질 구조를 세밀하게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혁신적인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이상호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터널을 뚫는 대신 지하 수맥을 활용하는 방법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물길을 돌려서 오히려 철도 운영에 도움이 되게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냉각수로 활용하면 아프리카 폭염에도 열차가 완벽하게 작동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탄자니아 지질학자들이 감탄했습니다. 수십 년간 골칫거리로 여겼던 지하 수맥이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현지 지식이 결합되어 불가능해 보였던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공사가 재개되면서 한국 기술진들이 약속을 지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탄자니아 젊은 엔지니어들을 실제 현장에 투입해서 직접 경험하게 했습니다. 위험한 일은 한국 전문가들이 맡고 안전한 부분부터 차근차근 가르쳤습니다. 철도 교육원에서 만난 음탄단은 이제 현장 실습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부터 한국 기술자들과 함께 작업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일부터 시작했지만 점점 복잡한 기술도 배워나갔습니다. 그의 실력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 기술진들의 교육 방식이었습니다. 독일이나 중국처럼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탄자니아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습니다. 현지 환경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의 지혜를 존중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기철 대비책을 세울 때도 그랬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은 기상 데이터만 보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30년 넘게 이 지역에서 살아온 현지 주민들의 경험담을 들었습니다. 어느 시기에 어떤 바람이 불고 비가 어떻게 내리는지 세세하게 파악했습니다. 그 결과 다른 나라들이 생각하지 못한 완벽한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배수 시설부터 바람막이까지 모든 것이 탄자니아 환경에 최적화되었습니다. 현지 직원들은 자신들의 지식이 존중받는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탄자니아 기술자들이 혼자서도 복잡한 작업을 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국 기술진들은 점점 뒤로 물러서면서 조언자 역할만 했습니다. 진정한 기술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독일과 중국이 이 상황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자신들은 수십 년간 탄자니아에 있으면서도 이런 성과를 내지 못했는데 한국은 불과 6개월 만에 해낸 것입니다. 더 이상 한국의 능력을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언론의 논조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선택을 비판했던 신문들도 이제는 찬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탄자니아 젊은이들이 실제로 고급 기술을 배우고 있다는 사실에 국민들도 희망을 느꼈습니다. 정부 내부의 동요도 잠잠해졌습니다. 대통령도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한국 기술진들과 탄자니아 직원들이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한국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음탄다가 첫 번째 실전 운전에 성공했을 때였습니다. 비록 시험 운행이었지만 탄자니아 사람이 직접 만든 철도를 탄자니아 사람이 운전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부심과 감동의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드디어 탄자니아 현대화 철도의 첫 상업 운행일이 밝았습니다. 다르에스살람 중앙역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 고위 관계자들,
그리고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30년간 꿈꿔왔던 현대적인 철도가 마침내 현실이 된 것입니다. 가장 의미 깊었던 것은 첫 번째 기관사가 음탄다였다는 점입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교육원 학생에 불과했던 청년이 이제 탄자니아 최초의 현대식 철도 기관사가 된 것입니다. 그의 손에는 한국에서 받은 기관사 자격증이 들려 있었습니다. 출발 신호와 함께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부드럽고 조용한 가속이었습니다. 30년간 듣던 낡은 디젤 엔진 소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승객들이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나라 철도인지 믿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열차 안에서 음탄다가 방송을 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저는 탄자니아 출신 기관사 음탄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나라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게 되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격과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3시간 만에 다르에스살람에서 도도마까지 도착했습니다. 기존 철도로는 8시간이 걸리던 거리였습니다. 승객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정말 3시간 만에 온 것이 맞는지 의심스러워했습니다. 도도마역에서는 또 다른 감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역 직원들이 모두 탄자니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한국 기술진들이 약속한 대로 모든 운영을 현지인들이 맡게 된 것입니다. 정비부터 관제까지 모든 분야에서 탄자니아 전문가들이 활약했습니다. 박찬혁 전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무아니샤 부장님, 이제 저희는 물러날 때가 되었습니다. 탄자니아가 스스로 날개를 펼 시간입니다. 약속대로 1년 후에는 한국 기술진이 모두 철수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케냐와 우간다에서 탄자니아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싶다고 연락이 온 것입니다. 중국 철도에 실망한 그들이 탄자니아의 성공 사례에 관심을 보인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음탄다를 비롯한 탄자니아 기술자들이 이웃 나라들을 가르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기술을 아프리카 전체에 전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바뀐 것입니다. 1년 후 한국 기술진들이 철수하는 날 공항에는 수많은 탄자니아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슬픈 이별은 아니었습니다. 함께 이룬 성과에 대한 자부심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득한 작별이었습니다. 음탄다가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한국 형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물고기를 주신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른 나라들에게 똑같이 해줄 차례입니다. 지금 탄자니아 철도는 하루 평균 2만 명의 승객을 수송하고 있습니다. 고장률은 거의 0에 가깝고 정시 운행률은 98%를 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탄자니아 사람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독일과 중국도 이제는 인정했습니다. 한국의 접근 방식이 옳았다는 것을, 기술을 독점하거나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누는 것이 더 큰 성과를 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탄자니아가 진정한 철도 독립을 이룬 역사적 현장에 함께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모든 기적을 가능하게 해준 한국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단순히 철도를 준 것이 아니라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탄자니아가 독일, 중국 제치고 한국 선택한 철도 기적 스토리 어떠셨나요?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정거장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